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삼강, 거란과 여진의 침입, 그리고 그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이렇게 돼요. 거란, 서희, 강동 육주, 강감찬, 여진, 윤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무반이 있죠.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시면 고려는 얼마 안 된 송나라, 송나라는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나라예요. 중국은 바로 그 전까지 분열된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 송나라랑 친선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반면에 거란족이 세운 이 요나라와는 대립관계였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겠지만 고려의 북쪽에 발해라는 국가가 사실 있었는데 고려가 건국될 즈음 돼가지고 이 발해라는 국가가 멸망했죠. 어떤 나라에 의해서? 바로 이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여러분 그 내용을 쌤이 언급한 바는 있겠지만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 발해 왕자를 고려의 태조 왕건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성씨를 내려줘요. 그만큼 발해를 뭐랄까요? 포용하려고 했죠. 근데 그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친하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립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거란이 고려랑만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송나라랑도 대립하고 있죠. 이 북방민족들은 주로 여기 남쪽을 계속 호시탐탐 노려요. 왜냐하면 이 송나라가 자리 잡고 있는 중원은 강이 이렇게 큰 강이 두 개나 있죠.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에요. 땅도 넓고 평지도 많고. 근데 반면에 북방 이쪽은 춥고 농사도 잘 안 되죠. 그래서 계속 내려가려고 하죠. 근데 거란의 입장에서는 고려랑 대립하고 있으니까 그게 껄끄러워. 왜? 남쪽으로 내려갈 때 이 뒤쪽을 고려가 뒤통수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란은 고려랑 대립할 수밖에 없는 초기 상황이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진은 나중에 그 윤간 다룰 때쯤 나오는 민족인데 그때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거란은 침입해 들어와요. 고려를 침입해 들어오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송나라랑 대립하려면 고려라는 국가를 한번 꺾어야 돼. 꺾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리고 태조 때부터 사실은 고려가 북진 정책이라고 해서 거란을 계속 좀 배척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요. 계속 북쪽 영토를 넓히려고 하고.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죠. 침입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993년에 먼저 1차 침입을 하는데 이때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은 사실 침입해 들어오니까 쫄아가지고 일부 정치인들은 빨리 땅을 떼어주고 빨리 그걸 무마시키자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서희라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 되게 유명하죠? 서희라는 사람이 아니 왜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려고 하느냐, 일단 얘기는 한번 들어보자 가서. 그래서 그 협상이 안 되면 싸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희가 직접 가요. 거란 쪽에 가서 외교談판을 하죠. 여러분 교과서에 그 외교談판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당시에 고려가 한반도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 압록강 쪽 부분은 사실 그쪽까지 영토를 확장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일부러 여진족이 좀 이렇게 거기를 많이 다니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서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압록강 주변에 여진족이 다니니까 우리가 거란 당신네들과 외교를 통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한테 좀 관리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거기 영토화 해가지고 거란 당신네랑 외교 관계를 맺고 친하게 지내겠다. 뭐 이런 걸 하죠. 그 다음에 서희가 주장한 게 뭐냐면 우리는 신라를 계산한 게 아니라 고구려를 계산한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니까 당시 거란은 그래 오케이 그러면 너희가 우리랑 뭐 친하게 지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니까 그럼 너희를 믿고 가겠다 라고 하죠. 여기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믿고 갔어요. 갔는데 거란이 한번 또 쳐들어오잖아요. 1010년쯤에. 이거 일단 구실은 뭐였냐면 당시 고려 왕이었던 목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폐위돼요. 그때 일어난 정변이 강조의 정변이란 건데 그걸 그냥 구실로 삼아 들어와요. 근데 구실일 뿐이고 실제로는 거란이 왜 쳐들어왔냐면 1차 침입 이후에 서희 장군한테 약속한 것처럼 강동 육주라는 지역을 고려한테 줘요. 여러분 이따가 지도를 또 통해서 볼 건데 이 강동 육주라는 지역이 굉장히 군사적인 요충지인 거야. 거란 입장에서 배가 아프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시면 이 1차 침입 때 나름대로 고려가 송나라랑 이제 외교 관계 끊고 묘랑 이제 친하게 지내겠다 뭐 이런 거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거란이 두 번째로 들어왔죠. 근데 이때 아주 신속하게 수도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수도를 함락시키고 당시 왕이었던 현종이 나주라는 지역까지 피난 갈 정도로 위기 상황에 몰렸는데, 문제는 그 전 지역을 그 위에 쳐들어온 그 과정이 된 루트 있죠. 루트를 다 장악하고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쭉 파고 들어가지고 일단 수도를 함락시킨 건데, 그 뒤에 보급선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거야. 근데 바로 거기를, 그런 곳을 지키고 있었던 장군이 바로 양규라는 사람이에요. 양규. 그래서 이 양규가 뒤에서 계속 위협을 하니까 이 거란도 수도를 함락시켰지만 계속 압박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현종이 거란에 이렇게 와서 인사하겠다고 해요. 그게 바로 친조라는 건데, 그걸 약속받고 돌아가요. 근데 그 이후에 현종이 그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킨다 이거야. 그래서 또 들어와요. 그게 1018년이야. 그러니까 거란이 쳐들어올 때는 우리 고려는 알겠어. 우리가 송나라랑 관계 끊고 너랑 친하게 지낼게. 우리 왕이 너의 왕한테 가서 인사할 거야. 약속할게. 믿어. 이러는데 막상 그 침입이 끝나고 돌아가면 그걸 깨버리고 다시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고란이 또 들어온 거죠. 1018년에 들어와서 또 강동 육주랑 강동 육주 노리는 것도 있고, 고려를 굴복시켜서 좀 관계 개선하고 뒤를 안정시킨 다음에 중원으로 내려가려는 그런 욕심으로 왔는데, 이때 바로 이 강감찬이라는 그 유명한 장군 있죠. 이 사람이 귀주 대첩에서 요러한 전략으로 거란군을 물리치죠. 지도를 통해서 볼게요. 이런 그 유명한 강동 육주가 바로 이 지역이야, 이 지역. 서희라는 사람이 외교 단판으로 확보를 하죠. 이 지역을 확보하니까 사실은 그 이후에 거란이 침입할 때 건립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군사적 요충지니까. 그래서 2차 때는 여기를 무시하고 그냥 쑥 와서 개경을 함락시켰는데, 아무튼 뭐 그 이후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이 강릉 육주가 좋은 땅이라서. 근데 우린 결국 뺏기지 않았어요. 참고로. 물론 뭐 이 3차 침입 이후에 요 나라랑 외교 관계를 맺는데, 뭐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뭐랄까요, 좀 고려는 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대처를 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리적으로. 무조건 중국과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러면서 거란과 끝까지 대립한 게 아니라 정말 위급할 때는 중국과의 관계도 끊고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는, 그렇게 막 약간 섬기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국익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했다고 뭐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세 차례나 좀 왜 이민족의 침입을 받으니까 고려 입장에서 좀 방비를 하기 위해서 요렇게 천리장성이라는 걸 쌓게 돼요.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마지막 때가 여러분 현종 때라고 했잖아요. 그 현종 때부터 그 이후에 약간 한 100년 정도 될까요? 그때까지 좀 나름대로 평화로워요. 근데 동북 쪽에서 아까 처음에 지도 봤을 때 여진족이 있었잖아요. 여진족. 그 여진족이라는 민족이 점점 좀 소란을 피워. 그래서 처음에 여진족은 그냥 북방 민족이에요. 그렇게 하나의 나라를 건설한 것도 아니고 힘이 세지 않았어. 그래서 오히려 고려한테 뭐 이것저것 얻어가고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야. 근데 점점 얘네들이 여러 부족이 있었는데 그런 부족을 통합하더니 힘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협을 느낀 이제 고려가 이제 전쟁도 벌였는데 이제 그 여진하고, 근데 충격적이게도 여진한테 패배하고 만 거죠. 자, 당시 왕이었던 숙종과 그리고 장군 윤과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왜 진 거지? 분명 우리가 더 센데? 고민한 끝에 여진이라는 이 민족이 그러니까 말을 잘 쓴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기마군을 좀 편성해야겠다. 그래서 이 기마군을 중심으로 한 별무반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별무반은 3개 군대로 구성되는데 기병인 신기군, 보병인 신보군, 네, 그 다음에 스님으로 구성된 항마군, 이렇게 구성이 된 별무반을 만들죠. 그래서 예종 때 여진 정벌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진을 몰아내요. 어느 정도. 그래서 동북쪽 천리장성 넘어서 좀 몰아내는데 그 지역을 윤가는 좀 욕심을 부린 거야. 그 지역을 좀 확실하게 다스려야겠다 해서 성을 쌓았어요. 동북쪽에 9개의 성이라고 해서 동북 9성이라고 하죠.
근데 나름대로 이 동북 구성을 쌓고 좀 영토화하려고 한 거죠. 근데 여진족이 점점 힘이 세져가지고 이 동북 구성을 막아내는 그 수비 자체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조정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냐면 그 여진족도 계속 화해를 청하면서 동북 구성을 좀 내놔라 이렇게 하거든요. 어쨌든 그 지역이 원래 자기네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여진의 공격에 이렇게 지친 고려의 정치인들은 그래 동북 구성을 돌려주자 뭐 이런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동북 구성 결국 돌려주고 윤관을 처벌하죠. 그래서 뭐 여진 정벌에 일단은 한번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뭐 동북 구성 다시 돌려주는 뭔가 뭐랄까요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좀 삽질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여진이 점점 힘이 세져요. 점점 힘이 세져서 여진족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 금나라가 돼요. 이 금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사대를 요구해. 그게 뭐냐면 사대라는 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금나라 입장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고려보다 강해졌다라고 생각한 거죠. 바로 이 당시에 고려의 정치를 휘어잡고 있었던 문벌 귀족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당시 정치 권력을 휘어잡고 있었냐면 보시면 예종의 장인 예종이라는 왕한테 자기 딸을 시집 보냈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것만 해도 파워가 센데 17대 왕인 인종 이때 금나라가 4대 요강 인종 때인데 인종의 외할아버지죠. 왜냐하면 예종이 장애이니까 예종하고 그 딸과 사이에서 인종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야. 근데 이장염은 이 인종한테 또 자기 두 딸을 시집 보내요. 그러니까 인종의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이모들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니까 봐봐.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야. 그 파워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근데 심지어 이 이자겸의 아버지 있죠? 아버지, 그 선대. 그 위에서도 왕하고 계속 혼인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주 이씨 집안이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되고 이 이자겸이 그래서 왕을 휘어잡고 있으니까 이자겸이 주도해가지고 금나라의 사대를 수용하는 그런 결정까지 내리게 되죠. 요거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아무튼 이자겸이 그런 짓을 하고 나서 자기 정치 권력 욕심을 부리면서 난까지 일으켜요. 왕까지 넘보는데 인종이 머리를 잘 굴려서 척중령이라는 무신을 활용해가지고 이자금 제거하고 뭐 그렇게 나는 진압하지만 왕권은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요런 그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 보시면 중앙의 왕권이 흔들리고 있고 수도의 개경에 문벌귀족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니 묘총이라는 스님이 서경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서경에 있는 거기서도 유력한 돈 많은 사람도 있잖아. 근데 너무 이 개경 중심으로 정치가 돌아가고 거기서 권력을 독점하고 부패하니까 이런 운동이 발생한 거야. 묘총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때 묘총이라는 사람은 서경을 천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금국을 정벌하자, 금을 혼내주자 뭐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뭐 사실 이 운동은 결국 실패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자겸의 난과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은 미리 언급한 건 뭐냐면 무신정변하고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요 정도로만 얘기하고 4강 무신정변 다룰 때 좀 더 연결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3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